Studies of experts provide insights into what it means to have deep and flexible understanding. 여기 지금 짜증나는 게 일단 요 what은 뭐 XX로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서는 의문사로 쓰인 거고요. 의문사절이고요. 무엇이라고 썼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요 it이랑 투부정사 이하가 지금 가주어 진주어까지 취하고 있어. 그래서 깊고도 융통성 있는 이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뭐가? Studies of experts, 전문가 연구가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된다고. 유연한 내지는 융통성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보통 what it means to 이렇게 가면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라고. 그거 뭔데 꾸겨? 11과? 아니요. 그러면 단어 시험지요. 네? 이거 새끼야. 이거 어차피 2번 클래스 이거. Experts in a particular domain are people who have deep, richly interconnected ideas about the world. 어떤 특정 도메인 하면 무슨 뜻이야? 도메인 그 분야. 분야, 영역 이런 뜻이죠. 영역 내지는 분야.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area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department 쓸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으로 간다면. department 그 학과를 가리키기도 해가지고 특정 영역의 전문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 깊고 풍부하게 상호 연관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시 1번에 Studies of Experts 하면 전문가가 하는 연구를 가리키잖아요. 이 전문가가 하는 연구는 깊고도 융통성 있는, 융통성 있다는 건 여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여기도 적용시킬 수 있고 이런 걸 가리키는 건데 그런 이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통찰을 제공해주고 거기서의 이 전문가란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주는데 이 전문가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깊고도 상호 연관된 있다는 건 고여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미한대요. They are not just, 여기 지금 한 문장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not just 표시해주고 4번 문장에 rather 표시해주세요. rather에 별표 쳐주시고 They're not just good thinkers or people who are exceptionally smart. exceptionally 무슨 뜻? 네? 여기 exceptionally. 특히 뭐 예외적으로 원래는 예외적으로 이런 뜻인데 특히 유별나게 막 이런 뜻이에요. 유별나게로 하는 게 조금 더 매끄러울 것 같아. 그들은 단지 훌륭한 사상가 아니면 유별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가거든. 여기서 rather에 왜 지금 별표치라 했냐면 instead랑 rather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그리고 화요일날 특강 할 때 이거 관련한 얘기를 좀 할 건데 instead 무슨 뜻? 대신에란 뜻이고 rather는 오히려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거든요. 애들이 이걸 보면 역접 표지겠지 정도 생각해. 앞뒤가 반대겠지. 그렇지 않아요. instead나 rather가 연결해주는 앞뒤 맥락은 서로 같은 얘기를 합니다. 앞뒤가 같아요. 순접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나는 남자가 아니다. 대신에 나는 여자다. 이렇게 간다고. 둘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근데 뭐만 달라? 문장의 구성, 그러니까 긍부정 구성만 다른 거 아니니? 물론 성별이 이제 두 개라는 일반적인 성별에 대한 관념적으로 봤을 때 난 남자가 아니다 하면 여자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 난 성남고 학생이 아니다. 우리 여기 지금 성남고 아니면 성남여고니까 난 성남고 학생이 아니다. 대신에 나는 성남여고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둘이 같은 말이라고. 근데 앞에서 부정문을 먼저 언급하고 얘네 나온 다음에 긍정문으로 같은 짓으로 한 번 더 반복하게 하는 표지라는 거예요. 되게 독특한 표지라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문제 자체는 29번 어법 문제로 나왔지만 만약에 변형을 일으킨다면 요 4번 문장이나 아니면 3번 문장, 4번 문장이 있다. 요 4번 문장이나 5번 문장을 제시문으로 주는 삽입 문제 낼 수 있어요. 문장 삽입 문제. 얘를 네모칸에다가 놓고 이거 어디 들어가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rather이나 instead 앞에는 부정문을 쓰고 뒤에는 긍정문을 써서 같은 진술을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했기 때문에 자리를 금방 찾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not just랑 같이 지금 같은 색깔로 색깔 칠해 놓으라고 한 거야. 전문가들은 훌륭한 사상가 아니 유별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have knowledge in a specific domain.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인데 이를테면 체스가 됐든 케미스트리 뭐예요? 화학이 됐든 테니스가 됐든 어떤 분야든 상관없이 그 특정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고 이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are not generalist. generalist 무슨 뜻? 잠시만요. 약간 이게 한 단어로 말하긴 그런데 네. 넓게 얕게 아는 사람 가리키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이렇게 그냥 풀어서 쓰자. 넓고 얕게 아는 사람. 그리고 얘들아, generalist라는 표현을 어떤 우리 읽는 글에서 쓰게 되면 흐릿하게 이 지문에 만약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얘 반대 표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specialist예요. 그럼 여기서 전문가, expert는 generalist라고 표현할 수 있어? specialist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지, specialist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특정 영역의 지식을 갖는 사람을 expert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However, experts do not just know a bunch of facts. 그냥 많은 사실을 아는 게 전문가가 아닙니다. In fact, having expertise in a topic means that knowledge is organized into coherent frameworks, and the expert understands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acts and this can distinguish which ideas are most central. 사실은 expertise 하면은 그냥 지식 아니고 무슨 지식? 네? expertise. 전문적인. 전문 지식. 명사예요. 전문 지식,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는다라는 건 뭐냐면 지식이 coherent framework 안으로 organize,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건데 coherent 무슨 뜻이야? 이거 북한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상응하는 뭐 아니면 서로 호응하는 앞뒤가 맞는 이런 뜻이에요. 앞뒤가 딱딱 들어 응집성 있는 뭐 이렇게 해석되거든. 틀로 organize 되어 있는 뭐라고? organize 무슨 뜻? 조직. 조직화. 그리고 지우개. 있고. 그리고 전문가가 여기 는도 가라고 바꿔줄게. 그게 조금 전문가가 사실들 사이에 interrelationship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뭐 사이에? 사실들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 여기까지 갈게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가장 중심적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절을 크게 따지면 이 절과 요 절이 병렬된 거고 그 안에 동사가 understands 이하랑 can distinguish 이하가 이렇게 또 병렬된 거예요. 돼요? understands and can distinguish. 그래서 which idea 우리 보통 which 보면 관계대명사 처리하려 그러는데 지금 앞에 선행사가 안 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which는 의문사절이 되겠고 의, 주, 동, 구조 확인하시면 돼요. which ideas가 의문사이면서 주어 역할까지 하고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 의문사절, 명사절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들이 그냥 많이 안다고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걸 알고 있으면 그 아는 것끼리 연관을 잘 시키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TV에 나와서 누가 막 자기 지식에 대해서 뽐내는 게 그냥 자기 지식에 나열을 하는 게 아니잖아. 당도하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바대로 잘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응집성 있게 주제와 관련하게 자기의 지식을 조직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끼리 서로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 지금 중요한 게 뭔지도 잘 구별해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7번 This kind of deep but organized understanding 이런 식의 깊고도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이해가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배우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여있지 않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고여있지 않다고 플렉서블하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저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전문가라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개방적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동사고 두 번째 똑같이 생긴 facilitates 보면 facilitates 촉진하다, 가능케 하다, 쉽게 하다 이렇게 해석되잖아요. 뭐를? application을. application 무슨 뜻? 옳지. 적용을 쉽게 합니다. across multiple context. 다양한 맥락들 가로질러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적용도 가능한 게 전문가다. 또는 전문가 지식이다. 하지만 융통성 있는 내지는 유연한 이해는 학습에 더 큰 유연성을 허용하고 여러 상황에 걸친 적용을 촉진한다. 여기까지가 지문은 마무리인데 우리 전문가 집단 이제 전문가 지식에 대한 어떤 글들은 앞으로 모의고사 풀면서 정말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글이 제너럴리스트랑 스페셜리스트 간의 구별을 일단 해.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아카데믹 라이팅들이 전부 다 고딩인 너네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럼 너네들이 어떤 인재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우리나라 내지는 세상이 원하는 바도 담겨 있단 말이야. 보통은 한 분야에 고여있길 바라지 않아. 조금 더 interdisciplinary한 뭐라 그래야 돼? 학제 간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좀 전인적인 인재가 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문가 내지는 전문가 지식 내지는 전문 지식이라는 것을 그냥 한 분야에 대해서 막 깊게 파는 거를 전문 지식이라 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기저기 잘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상태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라 하면 그런 지식을 전문 지식이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좀 적어놓고 갈게요. 이 단어 interdisciplinary or multidisciplinary. 긴 단어긴 한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요런 단어에 걸맞는 인재상을 너희한테 요구하는 거. 여기서도 이 전문가라는 사람 또한 요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저껜가 성남고 이 수업하면서 김상욱 교수 알아? 네? 김상욱 교수님 알아? 들어봤던 TV에 자주 나오는 물리학 교수님이신데 우리 학교 교수님이시거든? 네, 그 교수님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선생님이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 교양 과목으로 모두를 위한 물리학이라는 과목 이름으로 들었는데 쌤 어디에요? 근데요? 맞춰. 그래서 모두를 위한 물리학이라는 그 과목이었는데 물리학자이시지만 문과도 받아들이기 편하게 내러티브를 부여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경희대죠. 그걸 손도 보낸다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 그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소양이 그냥 이과적 소양에서 머무르지 않고 문과적으로 그 맥락을 잘 구성하고 되게 뭐랄까 내러티브를 잘 구성하는 능력도 되게 좋으신 거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전문가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뭔가 20대 일반 약간 물리를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쉽게 받아들일 만한 티칭 능력이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좌중을 압도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입 안 다물어! 물어보는 걸 보는데 왜 물어봐? 혼자 공부해. 다음 30번 가볼게요. 다음에 자, 1번. 교수님 이거 아니에요? 예. 갑시다. 자, 1번.
전문가는 단순히 많은 사실 아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일관된 이거 coherent 요게 일관된 호응하는 상응하는 앞뒤가 맞는 응집력 있는 틀로 조직하고 사실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어디 나온 거냐면 6번 문장이 나온 거죠. 그쵸? 6번 문장 적어주시고 2번 전문가는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이럴 수는 없어요. 다양한 분야를 넓게 얕게 알거나 하나를 좀 깊게 파 여기서는 하나를 깊게 파는 거라 얘기했어. 중요한 건 널리 얕게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를 깊게 파되 그걸 여러 사실들과 접목시키고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써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진술이고요. 전문가의 깊고 조직된 이해는 여러 상황에 걸친 지식 적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거 마지막 문장에 해당했죠. 몇 번이니? 7번 문장에 해당했죠. 다음 전문가는 뛰어난 사고력이나 선천적인 똑똑함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고 전문가 연구는 깊고 유연한 이해가 무엇인지 의미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2번에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제너럴리스트랑 스페셜리스트는 서로 대치되는 관계라고. 근데 여기서 전문가, 엑스퍼트는 스페셜리스트에 해당하잖아. 근데 전문가는 제너럴리스트라는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넘어갈게요. 자, 30번 지문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 화요일 날에도 설명할 거지만 대부분의 글, 한 85% 이상의 글이 두 글씩이에요. 두 글씩이라고 한다면 연역적으로 글이 구성된다는 건데 앞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던지고 점점 구체적인 진술로 좁아지는 그런 글의 구성을 두 글씩이라 하는데 그 일반적인 두 글씩 구조보다 중간에 한번 트위스트를 주는 두 글씩 구조가 더 많이 나와. 너네를 낚으려고. 그래서 선생님은 변형 두 글씩이라고 하고 약간 상호 대치되는 어떤 진술을 한다 그래가지고 counter argument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통념을 먼저 던지고 일반적인 사실을 먼저 던지고 역접을 한 다음에 실제로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그 다음에 언급하는 이런 구성을 변형 두 글씩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우리가 읽을 아카데믹 라이팅의 핵심 구조예요. 지금 요 30번 문제가 완전 이런 구조를 담고 있어.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장 보시면 It is natural 그래. natural 무슨 뜻이야? 자연스럽대. 이러는 게 자연스럽다는 건 통념이잖아. 그치? 이러는 게 그냥 일반적이에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 흐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일반적인 사실을 뭐하러 글로 쓰겠어? 너도 알고 얘도 알고 나도 아는데 뭐하러 글로 쓰겠냐고. 글로 쓰는 이유는 너네 이거 몰랐지? 이러면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통념을 언급하는 듯한 도입문이 보인다면 역접 표지를 찾아서 그 역접 표지 이후에 필자의 주장을 찾아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가 확연히 줄어들어. 그래서 1번 문장이 It is natural. 뭐가? 여기가. 여기 지금 뭐예요? 가주어, 진주어. 또 취하고 있어. It 가주어고요. 진주어는 투부정사죠. To observe. 이하가 진주어고 투부정사에 for. 투부정사 앞에 for 전치사고 있으면 뭐니 이게? 옳지. 의미상주어. 사람들 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사람들이 observe happenings.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두 번째 and then seek explanations for why those happenings occurred. 왜 그 해프닝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 건 자연스럽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다시 사람들이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쵸? 그런가 보다 이러는 거구나. 저거 왜 저래? 이러려고 뭐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But 여기가 역접 표지인 거죠. 하지만 sometimes the reasoning is wrong because of one or more misconceptions. 하지만 때로는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misconception 때문에 misconception 무슨 뜻? 오해. 그렇지. 오해 때문에 그 추론 내지는 그 어떤 사고 방식이 틀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한다는 거예요. 글은 사실상. 뭔 말인지 이해돼? One of these. 여기서 one of these. 이 these가 가리키는 게 뭐야? 오해. 옳지. misconceptions. 이 오해들 중 하나는 뭐냐면 ecological fallacy.
생태학적 오류인데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하면 너네 뭔 말인지 알아 몰라?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컴마 찍고 얘들아 컴마 찍고 봐봐. which나 뭐 who, 류나 선생님 who, 류라면 who, whom, whose 다 말하는 거야. where이나 when이나 또는 전치사 뒤에 which 또는 whom 요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관계사의 계속적용법이라 한다고 중3 때 배워. 얘들을 문법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뭔가 진술이 됐는데 이런 컴마 플러스 WH가 나온다? 하면 말 그대로 부연 설명을 더 해주는구나. 여기까지만 말하면은 필자가 모르겠거니라고 필자가 아니라 독자가 모르겠거니라고 필자가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라고요. 그래서 ecological fallacy가 뭐냐면 where an argument claims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wo things merely because they occur together. On arguments. argument 뭐예요? 그 주장. 주장. 어떤 주장이냐면 이 주장이 주장한다 이런 약간 동어 반복인데 on arguments claims 이러한 주장이 일어나는 어떠한 주장이냐면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causal relationship 무슨 뜻? 인과관계. 그렇지. 여기서 이 cause에 a에 붙은 거야. cause가 원인이잖아. 두 개 간에 두 어떤 것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생태학적 오류래. merely because 그저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그저 단순히 같이 일어났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둘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태학적 오류입니다. 이런 얘기라고. 읽어볼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예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너넨 글을 믿어야 돼. 글이 끝까지 이해가 안 되진 않을 거야. 그거는 이제 영어 실력 문제일 거예요. 글은 항상 첫 번째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 읽다 보면 너네 이거 아직도 몰라?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필자는 되게 친절해. 우리의 실력 문제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예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1950년대에 대니하라는 게 밝혀졌어. 범죄율이 가장 높아. 어느 동네에서 neighborhood 하면 이웃이란 뜻도 있지만 동네, 그지? 어느 동네에서 where immigrants were most numerous. 누가 제일 많은 곳에서? 이민자들이 제일 많은 곳에서 범죄율이 제일 높다라는 게 밝혀졌대요. 지금 여기서 두 사건이 함께 일어났어. 범죄율이 높았다라는 사건과 이민자가 많은 동네였다는 사건 그 두 개가 같이 일어났어. 근데 이거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여기는 게 뭐래? 위에서 뭐라 그랬어? 오류라 그랬잖아. 오해라 그랬잖아. 그럼 그 인과관계 설정하기 잘했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독해 멈춰야 돼. 만약에 내가 모의고사라 한다면 여기서 독해 멈추고 요지 빨리 뽑아야 돼. 그냥 그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났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둘의 인과관계, 상호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거를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32에 네. 단지 함께 같이 발생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여기 안 적었구나.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그래서 요 같이 발생했다라는 게 뭔데에 대한 예시가 여기 나온 거지. 이렇게. 여기 where 한 번만 문법적으로 볼게. 앞에 선행사 있어 보이고 뒤에 완전해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관계 부사는 앞에 선행사 여부에 신경 쓰지 말고 뒤에 완전한지만 보라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관계 부사니까. 예를 들어 1950년대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Some people use this co-occurrence to argue that immigrants were a cause of crime. 이러한 co-occurrence, occurrence가 발생, 일어남이잖아요. 근데 앞에 co라는 접두사가 붙었으니까 together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같이 발생했다라는 이것만으로 이민자들이 범죄의 원인이 있구나 라고 주장했대요. 이거 적절하다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misconception이다 또는 fallacy다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
But a careful analysis of this situation revealed that 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보니까 이민자들은 그 동네에 살도록 강요받은 거야. or forced to live. force가 강요하다니까 be forced 하면은 강요받다가 되죠. 근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 또 그 동네에 대해서 where 이하가 수식해주지. crime rates were already high. 이미 범죄율이 높았던 곳에 그냥 이민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거야.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They could not afford more expensive housing in safer neighborhoods. 범죄율이 낮으면 집값이 높을 거 아니냐고. 안전한 동네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약간 변두리 범죄율 높은 곳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 뿐인데 그 범죄율의 원인을 이민자로부터 찾는다라는 것이 뭐라? 다시 misconception이며 fallacy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 대한 무엇에 대한 분석? 면밀한, 주의 깊은 이렇게 할게요. 면밀한, 주의 깊은 분석은 이렇게 이미 범죄 높은 지역에 살도록 강요받았다라는 것을 밝혀냈고 그들은 더 안전한 지역에서 더 비싼 주택을 살 수가 cannot afford 이미 말이 어렵네. 살 수가 없었다. 살 여유가 없었다가 정확하죠. afford 하면은 뭐뭐 할 여유가 되다라는 뜻이니까 특히나 금전적 여유 내지는 시간적 여유 같은 걸 가리켜요. Immigrants themselves committed very few of the crimes. 여기서 few 체크. 이거 긍정 표현, 부정 표현. 부정 표현. 어가 안 붙었잖아. 어가 붙어야 긍정 표현이고 few 단독으로 쓰면 부정 표현이니까 지금 여기도 해석 뭐라 그래? 거의 뭐시기 않았다라고 해석하죠. 범죄를 거의 committed. commit 무슨 뜻? 왜 아까 commit. 약속하다도 맞아. 근데 여기서 범죄를 예방 저지르다. 아, 여기서 themselves 잠깐만 볼게요. 요런 대명사를 뭐라 그러니? 제귀대명사라고 하죠. 제귀대명사는 원래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제귀대명사가 어떻게 발생했어? 라고 물어보면 주어에 나왔던 것을 목적어에서 다시 한번 가리킬 때 쓰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겼니? 주어에 나온 걸 목적어에서 다시 쓰고 있니? 아니죠. 제귀대명사의 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제귀용법과 강조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는 제귀용법까지 배우고 올라와. 어떻게 배우냐면 주어에 나왔던 걸 목적어에서 다시 한번 언급한다. 이렇게. 근데 강조용법은 뭐냐면 그렇게 주어에 나온 걸 목적어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 이게 아니라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명사 강조 시 그 해당 명사에 대한 제귀대명사를 첫 번째 그 명사 바로 뒤에 써주든가 아니면 문장의 맨 뒤에 써주는 방식으로 써주는 게 제귀대명사의 강조용법입니다. 얘는 지금 immigrants라는 요 명사에 대한 바로 뒤에서 강조해주는 맥락. 뭐 어떤 거? 문장 맨 뒤? 그러니까 문장 맨 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민자들 그 자체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이민자들 그 지들은 범죄 거의 안 저질렀거든. 거기다가 very few니까 진짜 거의 안 저지른 게 되는 거예요. Unless you analyze the claim carefully, 네가 그 주장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you would misinterpret the relationship and thereby construct a faulty belief. thereby 부사예요. 혹시 몰라서 thereby 부사입니다. 너는 그 관계성을 잘못 해석할 것이고 두 번째 그릇된 신념을 구축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도 또 주의 깊게 해석하면 되겠죠. 지금 이 글은 어떻게 구조를 분석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변형 두괄식이에요. 통념으로 시작해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역접 바로 뒤에 나오는 변형 두괄식이며 맨 마지막 8번 문장에서 요약을 해주기 때문에 양괄식의 구조도 취합니다. 양괄식이라면 위에서도 한번 쳐주고 밑에서도 요지 한번 쳐주는 걸 양괄식이라 그래. 두 양 써가지고 이해되세요? 요런 구성을 취하고 1번 안 써도 되겠네. 요런 구성 취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여기서 생태학적 오류라고 얘기하는 게 생태학 얘기라는 건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우리가 타고나길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면 돼요. 약간 생물학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서 그냥 우리가 살면서 발생하는 너무나도 자연적인 오류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런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어디서도 나왔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 아이의 언어 능력이 좋더라. 지금 두 사건이 일어났죠. 이거 지금 납득되니? 아니요. 안 돼. 근데 그게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발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언어 능력이 좋아. 실제로. 이거 적절한 관계성이니? 내지 적절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니? 얘는 그냥 동시 발생에 불과해. 근데 사람들이 그 두 사건을 자꾸 관련 지으려고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왜 그런 거야? 왜 발 사이즈가 크면 언어 능력이 좋아? 애기 나이가 더 많을 거 아니야. 발 사이즈가 크면. 당연히 말을 더 잘하겠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게 오류다. 이런 글도 다른 모의고사에서 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true false 가보시면 생태학적 오류는 두 현상이 단지 함께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죠. 이 글의 핵심이죠,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하는 글이니까. 1950년대 이민자들이 많았던 지역의 높은 범죄율은 이민자들이 직접적 범죄의 원인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아니죠. 이민자들이 안전한 지역에 주택을 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생태학적 오류는 주장을 신중하게 분석하면 관계를 오해하고 잘못된 신념을 신중하게 분석하지 않아서 unless 막 그랬죠.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때로는 오해로 인해 잘못된 추론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생태학적 오류라고 한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해 줄 수 있겠죠. ecological fallacy라고 한다. 영어로도 한번 써주자. 요렇게